얼마 전에 12월 초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었죠. 지금까지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 얘기들이 이제 잘못됐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내분비대사 내과 전문의 이은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하루 8잔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저 하루 8잔 마시라고 나오게 된 배경이 된 논문에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물이 한 2.5리터, 뭐 2.3리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나온 데서 저 8잔이 나온 건데요. 꼭 물로만 섭취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음식에도 들어있고 우리가 먹는 밥에도 들어있고 뭐 야채에도 들어있고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수분량이 외국 음식과는 조금 퍼센트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국이 있잖아요. 국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샐러드 먹고 스테이크 먹고 뭐 이렇게 스프 정도, 이렇게 끈적한 스프 먹는 정도라면 우리는 언제나 국 또는 찌개가 식사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수분 섭취가 많이 되고 있는 나라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물로 따로 섭취를 해야 하는 수분의 양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총 섭취하는 게 다 2.3리터 정도면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열외로 내가 먹는 밥, 뭐 음식 이런 거 빼고 물을 8잔을 더 마셔야 된다라는 거는 좀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적당한 양인가를 되돌아보면 살짝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정상 호흡pháp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양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2리터가 과연 딱 2리터를 채우는 게 적정량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중에서 이제 이 2리터 8잔이 과연 적은 양이냐 많은 양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정상 호흡pháp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2리터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2리터를 꽉 채워서 드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사실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가 나기 전에 이 듀크 대학에 있는 이제 한 연구팀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체지방이 적을수록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체지방량이 물의 필요한 양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 그 논문에도 보면 체지방량을 고려하라고 돼 있고, 굳이 체지방량을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체지방량이 적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이제 수분 섭취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보통 체지방과 수분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체지방이 많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일이죠. 여자는 사춘기가 지나면서 임신을 대비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체온도 보호를 하고 내가 이제 그 에너지를 비축해 놓는 거죠. 근데 이런 체지방은 수분 함유율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좀 작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뼈 같은 경우는 한 20%가 수분이고, 뭐 지방 조직은 한 6에서 10% 정도를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적은 사람은 다른 조직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동일 체중이라면. 그러니까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좀 뜯어보면 아마 연구팀에서는 체지방이 적은 남성이 조금 더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한 50대 사이는 물의 양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이제 연령대에서는 물의 양이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체지방이냐, 그렇지 않다.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사는 곳, 또 필요하면 이 경제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또 논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체지방만 가지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에 비해서 몸집이 크고 체지방이 적은 남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근육량도 많을 거고 활동량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많은 물을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드리기는 하루 물 섭취량을 딱 권고한다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뭐 육체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다 내지는 뭐 많은 운동을 할 예정이다 내지는 자기 직업이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또 밖에 기온에 따라서도 또 밖에 기온이 높을 때 낮을 때 이에 따라서 물의 권장량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과 남성이 체지방 차이가 있는 거 두 번째 질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에 따라서도 물의 섭취량을 남성이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거고 연령대별로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50대는 조금 더 먹어야 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는 얘기로 보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하루 물 권장 섭취량을 어느 정도를 환자들에게 얘기하느냐 정상 콩팥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1에서 1.5리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하루 3끼를 식사를 하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뭐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한 1에서 1.5리터를 수분 섭취를 하시면 따로 그러니까 컵에다 따라서 물을 마시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식사라든지 그런 차나 커피, 음료 이런 걸로 충분히 보충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꼭 2리터를 맞춰서 마셔라. 이거는 뭐 물론 맞추기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 물을 언제 얼마나 마셔야 될까에 대한 답으로 이 연구진은 그냥 당신이 목 마를 때 마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이제 연구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물을 마실 때 목이 마를 때 마시면 이미 늦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과연 언제 마시는 게 좋은가?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예.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미리 물을 많이 마셔둔다고 해서 특별히 더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운동하기 전에 충분한 뭐 물 섭취, 뭐 등산이라든지 이런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하거나 활동하기 전에 물을 좀 많이 마셔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그게 확실히 더 좋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은데 누구는 목 마를 때 물 마시면 그게 충분하다라는 분도 있고 누구는 그러면 너무 늦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일상생활 그냥 앉아서 사무생활을 하실 때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위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신장 기능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이 마를 때 먹는 것이 좀 늦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이미 부족을 느끼고 채워줘야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만약에 오늘 심한 땀을 많이 흘릴 운동을 하는데 그때는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나서 땀을 흘리는 것이 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물을 채워주는 것과 미리 많이 마셔두고 땀을 흘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을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미리 많이 먹어두고 그 다음에 땀을 흘리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나서 또 다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좀 더 내 몸에는 결핍의 그 타임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루 8잔의 물 마시기가 꼭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죠. 예,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필요 이상의 물을 마셨을 때 특별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니답니다. 네, 특별한 해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그 논문에도 나와 있고 워싱턴 포스트 기사 본문에도 나와 있죠. 8잔 이상 드시는 거 상관없다. 단지 당신은 화장실에 자주 갈 것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연구에서 보면요. 그렇다면 8잔 미만, 그러니까 2리터 미만, 여기는 6잔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1.5리터 미만을 마신 분들이 과연 탈수 증상 같은 게 생기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적게 마신다고 탈수 증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8잔 이상을 먹는다고 특별히 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앱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물 마시는 시간 알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박꼬박 열심히 물 마시는 분들이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물을 마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번 건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화장실을 자주 가실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서 해로운 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신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이게 이제 신장에서 물을 걸러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심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보통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 내에 머무르는 그 혈액량도 혈관 내에 머무르는 혈액량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걸 순환시켜줘야 되는 심장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기능이 안 좋으신 심부전 환자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우리 간에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알부민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어떤 적정한 삼투압을 유지하면서 그 혈액 내에 그 혈액을 유지를 하는데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알부민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삼투압이 낮아서 내가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게 혈관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조직 속으로 복부 내로, 복강 내로 물이 새나가 버려요. 그런 걸 복수가 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간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복수가 차는 게 속도가 가속화가 되니까 좋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 몸이 다 그거를 배설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좋지 않다. 이것을 꼭 알고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으로 갈수록 물론 체지방이 빠지지만 근육도 같이 빠지죠.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수분량이 더 늘어나야 될 걸로 보이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노인의 경우에는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에 비해서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 요구량이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드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노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들에 의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고령으로 가면 갈수록 정상적인 분들도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부종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정량의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더 늘릴 필요는 없겠다. 한 1에서 1.5리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럼 고령에서는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체지방이 만약에 줄어드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고령에서는 물을 마실 때 목마르다고 느끼는 우리 그 수분을 느끼는 그 센서가 좀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른데 마르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여름 같을 때는 물을 탈수의 위험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드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 꼭 아무 병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어떤 혈액 내의 그 밀도가 농도가 높아지는 삼투압이 높아지는 질환을 동반해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많은 양의 물을 이제 섭취해 주는 것이 이런 질환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물 마시기는 어쨌든 콩팥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물을 마실까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이전 영상에 보면 콩팥병 환자들 어떤 물을 마실까에 대한 영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물은 그냥 냉수 마시시면 됩니다. 세상에 좋은 물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드시는 그냥 생수도 좋고 보리차도 좋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런 일상에서 접하실 수 있는 수분 섭취를 그냥 하시면 좋고요. 세상에 좋은 물은 없고 그렇다고 또 나쁜 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